PC 시장이 죽었다고요? 컴퓨텍스 2016에서 그 정반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년간 PC 시장은 사실상 끝난 시장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밀려서 출하량은 매년 감소했고 PC는 그저 교체 수요만 남은 산업이라는 게 시장의 정설이었죠. 그런데 2026년 5월 컴퓨텍스 무대에서 PC 산업의 운명을 통째로 뒤집을 사건이 터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의 ARM 기반 RTX 스파크 칩을 공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칩을 탑재한 서피스 랩탑 울트라를 그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16에서 사티아 나델라 CEO는 2시간 반짜리 키노트를 열며 프로젝트 솔라라라는 새로운 에이전트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PC가 단순한 컴퓨터에서 AI 에이전트가 돌아가는 단말기로 통째로 교체되는 사이클이 지금 시작됐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의 정중앙에 한 회사가 OS,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세 가지를 모두 쥐고 서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늘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회사를 넘어 AI 시대에 OS 그 자체로 거듭나고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I PC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AI 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AI를 쓰려면 무조건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 접속해야 했습니다. 챗GPT를 쓰려고 해도 인터넷이 있어야 했고 그 요청이 어딘가의 서버를 거쳐서 답이 돌아왔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지연 시간입니다. 클라우드를 거치면 무조건 딜레이가 생깁니다. 둘째, 개인정보입니다. 내 데이터를 모르는 서버로 매번 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I를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사용자의 PC 안에서 직접 돌리자. 이게 바로 AI PC입니다. PC 안에 별도의 AI 전용 칩, 즉 NPU를 박아 넣어서 인터넷 없이도 PC가 스스로 AI 연산을 처리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흐름을 가장 먼저 했고 2024년에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증 조건은 단 하나, NPU가 초당 40조회 이상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기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했고 인텔도 AMD도 퀄컴도 그 기준에 맞춰 칩을 새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PC 산업에 새 룰을 깔아버린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의문이 듭니다. 그게 정말 PC 교체 사이클을 만들 만한 일이야? AI PC가 진짜로 팔리고 있어? 2026년 컴퓨텍스에서 답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PC 시장에 정식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GPU와 게이밍 GPU 시장의 황제였지만 노트북에 직접 들어가는 CPU 시장은 인텔, AMD, 퀄컴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컴퓨텍스 2016에서 엔비디아가 ARM 기반의 RTX 스파크 칩을 공개했고 그 첫 탑재 제품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랩탑 울트라가 등장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노트북 하나가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RM 이 세 회사가 손을 잡고 인텔이 30년간 지배해온 윈도우 PC의 표준 자체를 다시 짜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빌드 2016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프로젝트 솔라라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앱을 클릭하는 PC에서 에이전트가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PC로 가자는 컨셉입니다. 사용자가 이 사진 배경 투명하게 만들어줘 라고 자연어로 말하면 코파일럿이 알아서 포토 편집 앱을 호출하고 작업을 끝냅니다. 사용자는 그 앱을 열어볼 필요조차 없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발표한 코파일럿 SDK입니다.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가 우리 앱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연어로만 등록해두면 코파일럿이 그걸 알아서 호출하는 구조죠. 앱이 더 이상 화면의 아이콘이 아니라 코파일럿이라는 OS 안에서 호출되는 스킬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다른 빅테크들은 AI 시대에 한두 가지 영역만 쥐고 있습니다. 구글은 데이터와 자체 칩을 쥐었지만 데스크톱 OS는 없습니다. 애플은 단말기와 OS를 쥐었지만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 시장이 약합니다. 메타는 소셜과 광고는 쥐었지만 생산성 도구가 없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시대의 거의 모든 레이어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는 애저가 있고 OS에는 윈도우가 있고 생산성 앱에는 오피스 365와 팀즈가 있고 개발자에게는 기터브와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고 AI 모델에는 오픈 AI와의 독점적 협력 관계가 있고 이제 하드웨어에는 서피스와 엔비디아와의 동맹까지 있습니다. 비유로 풀어드릴게요. AI가 새로운 전기라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발전소도 짓고 전선도 깔고 콘센트도 만들고 그 콘센트에 꽂는 모든 가전제품까지 다 파는 회사인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느 한 레이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할 수 있지만 모든 레이어를 동시에 가진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단
단 하나입니다. AI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시대에 가장 많은 톨게이트를 진 회사가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톨게이트들이 지금 동시에 매출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인 2016 회계연도 3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828억 9천만 달러, 전년 대비 18% 증가, EPS 4.27달러로 컨센서스 5% 상회, 애저 매출 성장률 40%. 이 숫자들도 놀랍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다음 숫자입니다. 상업용 백로그가 3,920억 달러, 전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하나로 약 54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이미 계약 체결되어 향후 매출로 잡힐 일감으로 통장에 적혀 있는 셈입니다. 특히 1분기 기준 상업용 신규 부킹은 무려 112%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애저와 코파일럿의 단연 계약으로 자금을 묻기 시작했다는 결정적 신호죠. 그리고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M365 코파일럿 유료 시트 수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1,500만 개, 2026년 4월 기준 2,000만 개, 불과 3개월 만에 500만 개, 33% 증가입니다. 나델라 CEO는 어닝콜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파일럿의 주간 사용량이 이제 아웃룩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 아웃룩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 직장인의 이메일 표준이었던 앱입니다. 그 아웃룩과 동등한 수준으로 코파일럿이 일상 도구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 아닌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 회계연도 캐펙스 가이던스를 1,900억 달러, 하나 약 260조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시장 일부는 이 정도 투자가 정말 다 매출로 돌아올 수 있겠냐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애저가 40% 성장하고 있다는 건 캐펙스가 매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백로그가 51% 증가했다는 건 앞으로 그 캐펙스가 더 빠르게 돈으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빅테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 두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상 AI 시대의 톨게이트 운영자입니다. 전 세계 기업의 거의 90%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어떤 형태로든 쓰고 있습니다. 오피스, 윈도우, 팀즈, 아웃룩, 엑셀, 파워포인트. 이 거대한 기존 사용자 베이스에 코파일럿을 한 줄만 추가하면 추가 매출이 그대로 잡힙니다. 새 고객을 찾을 필요가 없죠. 이미 가진 고객한테 AI 기능을 월 30달러에 추가로 팔면 끝입니다. 둘째, GitHub 코파일럿이 AI 시대의 개발자 생태계를 통째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GitHub 코파일럿은 사용량 기반 과금 모델인 AI 크레딧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개발자들이 AI를 더 많이 쓸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더 늘어나는 구조죠. 전 세계 모든 소프트웨어가 AI로 다시 쓰이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코드를 쓰는 개발자들의 작업 환경 자체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오피스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클라우드 회사라는 표현도 이젠 부족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인류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시대에 OS 그 자체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애저는 40% 성장 중이고 코파일럿 유로시트는 3개월 만에 33%가 늘었고 상업용 백로그는 540조 원을 돌파했고 컴퓨텍스에서는 엔비디아 ARM과 손잡고 PC 산업의 표준을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AI 시대의 통행료를 가장 많이 받는 회사는 결국 가장 많은 톨게이트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톨게이트의 수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올 회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시점에 언제, 얼마에, 얼만큼 사야 할지, 또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저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시대의 OS를 쥔 종목들을 발굴해서 이미 5배 이상 폭등한 삼성전기, 그리고 2배 이상 오른 두산과 같은 종목들을 멤버분들과 함께 먼저 매수하고 함께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실시간 라이브에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얼만큼 사야 하는지, 그리고 갑자기 하락장이 오거나 반대로 강한 상승장이 펼쳐지면 그날 바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저만의 매매 전략을 담은 특별 포스팅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제의 투자교실 한의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